네, 저 제대로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야, 첫 줄부터 왜 이러지? 안 팔고 버틴다 해서 상황이 나아지긴 할까요? 여기서 더 버티면 손해가 막심해질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투자한 게 이렇게 후회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중도금 날짜, 준공 완료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월부에 고민을 보내봅니다. 2년 전 겨울 강남을 갔던 날부터 시작입니다. 속초 생활형 숙박시설 모델하우스가 보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전단지를 내미시면서 너무 권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구경이나 해보자며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생전 읽지도 않았던 부동산 책 몇 권 읽어봤다고 좀 자만해 있는 상태였어요. 절대로 안 사겠다 다짐하면서 귀를 닫고 있었죠. 그러다 구경만 하던 저를 자리에 앉히시더니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청년, 이거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으로 이득 보고 오피스텔처럼 이거 월세 수익까지 나온다니까. 나중에는 이거 부동산 가서 쉽게 팔 수 있어. 그냥 일반 부동산하고 똑같아. 아이고. 라는 말에 이거 와 괜찮은데? 하면서 점점 제가 홀리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구조였는데 의심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속초에 KTX 들어오면 날아갈 일만 남았다면서 강원도청에서 발표한 호텔 가동률 자료까지 보여주셨어요. 최소로 돌려도 이 정도 나오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제 나이가 26인데 계약자 중에 저랑 동갑도 있고 직원들조차 몇 채씩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안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돈이 들어가야 관심이 생긴다는 말에 하나만 등기 쳐볼까?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서 겁도 없이 1억 8천 계약서를 썼고 와 1억 8천이요? 현재는 계약금 중도금 한 번 총 3,700만 원을 일단 납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난 지금에서야 이게 내가 투자가 아니고 그냥 투기였구나 하고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뒤늦게 법률 자문까지 구해봤지만 선임비용만 77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4,500만 원 손해보고 이 계약을 해지한다. 두 번째, 안고 가서 시드를 불리고 서울 투자의 타이밍을 노린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솔직히 제 돈이 이렇게 잠기니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터무니없고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임장 한번 가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모르는 사람의 말만 믿고 사버리다니. 그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루고 투자를 쉽게 본 저는 이제 하루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잘해보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20대라면서요? 그게 네. 26이라고 하셨어요. 네.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친구한테, 그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풀님, 이거 언제 계약한 거예요? 이게 22년 10월쯤에 네. 이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바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년 반을 지금 이거 혼자 끙끙 앓은 거야? 아이고. 네. 물어볼 데가 없어. 지금 몇 살이에요? 죄송한데. 올해 생일 지나서 만으로 26입니다. 26살이세요? 네. 이거 주변에 얘기하거나 하신 데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나 좀 불안해 하시고, 이제 이 고민을 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네.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남기게 됐는데 또 운 좋게 채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도 투자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런 적이 많아요. 다 잘 됐겠어요? 매번 잘 되기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은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초록풀님이 너무 막 죄 지은 사람처럼 안 해도 될 것 같아. 예,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를, 그죠? 네네. 네, 일단 질문을 하나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이 계약금 1900, 중도금 1900, 변호사 선임 비용 770.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는 얘기는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럼 이거를 포기하는 게 맞을지
계속 안고 가면서 돈을 불려볼지 이 질문을 하셨고요. 가계부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4천만 원 정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거 외에도 현금이 3,900이나 있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돈을 꽤 많이 모았던 거네. 그죠? 네. 네, 이거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대출 인생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한 달에 지금 본인이 한 300만 원 정도 벌고 한 2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이런 되게 견고한 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본인이. 맞죠? 네. 자, 좋습니다. 힘내세요. 목소리 왜 이렇게 풀주고 계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까 잘못했다고 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시작부터 망한 것 같다는 얘기가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더 할 게 많으니까 절대 주눅 뜨지 말고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 약 4,500만 원 정도를 포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과 그리고 대출을 일으켜서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혹시 이거를 계속 안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매도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네. 그다음에 수익률 자체도 그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주변 지인들 중에도 생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상 수익률만큼 나오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이자를 더 내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이게 남 얘기 같을 것 같지 않다. 이게 결코 수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 60% 돈을 절반 이상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하고 있는지 제가 너무나 눈에 생생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갔을 때 내가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오히려 내 돈이 열심히 모은 저축액이 거기에 빚을 갚아 나가는데 계속 쓰이는 거예요.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부동산 자체가 충분히 자산적인 가치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거든요. 주거용으로도 제약이 있고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대체 물건이 많기 때문에 점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여기에 얽매이면서 어떻게 할까?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그리고 자산도 계속 모이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의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저기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저기를 다음 선택을 위한 더 좋은 선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계약을 포기하는 거죠. 매도가 아니라. 네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너무 속상한데 혹시 어떤 또 생각이나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행히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고생 많이 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정말 만약에 안고 가라고 하시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좀 마음이 올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데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말에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제대로 공부를 하기 전에 지방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를 몇 채를 했었어요. 네.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되게 초반에 좋았어요. 한 몇 개월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정말. 그런데 귀신같이 역전세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계속 제 번 돈을 거기에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돈을 밀어넣을 돈도 없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 1년은 잠을 못 잤던 것 같거든요. 예. 10시에 잠을 들려고 하고 잠을 자면 2시에 깨면 2시부터가 제가 아침이에요. 그 생각에. 그리고 잠을 못 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출근할 시간인 거예요. 아까 22년에 계약을 하시고 이 1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물어볼 것도 없고 마음이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제가 아니면 너나이님이 장원가부님이 옆에 있었으면 누나, 형이 됐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속상한 결정이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만 하면 지금 4천만 원 기억도 안 날 만큼 그 이상의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 될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면 그 이상의 성과, 그 이상의 목표, 꿈을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의기소침 안 하시고 속상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 관계를 진행을 할 때 중도금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금까지 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약을 나는 해지하지 않겠다, 계약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서로의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낸 경우에는 사실은 해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초록풀님의 그 상황에서 대변해서 이거 계약 해지하려면 어떤 거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아마 변호사님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초록풀님 개인이 뭔가 분양사를 상대로 나 이거 계약 해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분양사가 그거를 딱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계약금이랑 중도금이랑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거를 정리하는 게 초록풀님 남은 한 60년, 70년 인생을 길게 봤었을 때 오히려 지금 이거를 끝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초록풀님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초록풀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좀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돈이 없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내가 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해결하는 쪽으로 초록풀님이 애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힘내세요, 초록풀님, 진짜.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직장 생활 시작하신 지 한 4년차 정도 됐는데, 업무나 투자 공부 사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될지 궁금하시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투자 공부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직업 군인인데 같은 사무실에 이제 군인 선배님들을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그게 곧 제 미래가 될 것 같은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되게 좀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런 모습들이 결코 제가 정말 원하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하고 이제 알아보다가 투자를 알아보게 됐고,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업무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배워가는 게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연히 이제 너나이님 유튜브에서 부자 보고서 리뷰해 주시는 거를 봤는데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월부 환경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5년 뒤쯤에는 한 손자산으로 한 2.7억 정도 있으면 좋겠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쨌든 저도 이제 투자를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저도 제 일을 할 때 20대 때 이제 그 함께 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라고 했었을 때 좀 저도 그게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썩.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는 나한테는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제가 26살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배웠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많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회사랑 뭐 투자 사이에서 뭔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초록풀님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은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저는 마음가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본인이 지금 26이요? 16살 때 5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네. 본인이. 그리고 지금 26이잖아요. 10년이 지났어요. 그 16살 때 50만 원 잃어버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세상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때요, 돌아보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것도 10년 뒤에 비슷할 거예요. 네. 이거는 내가 초록풀님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초록폴님하고 비슷한 20대들 되게 많거든요. 20대 어린 나이에 몇백만 원은 엄청 큰 돈이거든. 네.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면 지금 느끼는 것보다는 작을 거라는 거,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되면 10년 전에 내가 50만 원 잃어버렸으면 내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록풀림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지금 20대가 아니라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용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이. 또 하나는 직업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그냥 일반 기업에 다녔다면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충성. 네. 저는 군인분들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을 갖고 있거든요. 군인분들, 소방관분들, 뭐 경찰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힘든 일을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공무원분들. 저희가 공무원 특집 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구해줘 얼굴. 네. 왜냐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부심이 있다 했죠, 아까. 근데 본인이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플러스는 자부심이에요. 네. 그러면 뭘 하나 놔야지. 뭘 하나 내려놓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 이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 선배들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아, 나는 군인으로서는 자부심이 있지만 저렇게 청빈한 모습으로 살고 싶진 않아. 인 거잖아. 그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너무나 그럴 수 있어. 난 이해가 돼. 근데 그 군인 선배님들이 다 바보일까? 그분들 중에 가끔 군인 그 장성이나 이런 분들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 나와서 막 국회의원들이 혼내는 거 보면 난 가끔 어이없을 때 있거든. 그분들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자존심 있지 않아요? 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포기하는 거 아닐까? 알면서도? 우리 20대 친구들한테, 우리 후배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한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직업은 없어요. 너 나이는 어떨 것 같아요? 초록풀림 보기에 44살 너 나이는 어떨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너 나이님은 참 좋겠다. 엄청 유명한 유튜버고, 책도 베스트셀러 작가고, 부동산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결혼해서 애도 놓고, 뭐 저렇게 사니까 참 좋겠다 싶죠? 그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 안에서 이걸 하면서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충을 만날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근본, 오리진은 뭐냐면 직업적 소명인 거야. 과연 나한테 이 직업이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거예요. 모든 걸 만족하는 직업을 찾아 헤매는 시간에. 그럼 이제 본인한테 답이 간 거예요. 내가 실마리를 드렸잖아요, 제가. 그죠? 네. 그럼 본인이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과연 군인이라는 이 직업은, 직업군인이라는 이 소명은 나한테 내가 인생을 걸고 한 번뿐인 내 인생에 젊은 날을 바쳐가면서 해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일인가.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청빈한 삶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이직을 하거나 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재테크라는 걸 통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테크는 본인의 직업적 소명을 오히려 더 달성하게 도와주는 수단인 거예요. 내가 내 직업에서 배우는 게 없으니까 난 재테크할 거야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딱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한다고. 내가 이런 후배들을 너무 많이 봐서 네. 그게 안타깝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거든. 그렇지 않아. 재테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때려치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선택했고 일부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 일을 가급적이면 계속 하고 싶은 내 직업, 내 소명, 내 사명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는 게 재테크인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유튜버들이. 근데 안 해. 돈이 최고라고 하는 거야, 다. 그냥. 근데 그러면 불행한 거야, 되게.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생각 해보고, 네. 그런 상태에서 하루에, 그럼 재테크에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이 필요하냐. 살아가다 보면, 나이 20살 넘고 30살 넘으면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어. 네. 내가 잘하는 거 남들보다 좀 잘해. 대신 금메달 막 전국 1등 이런 거 필요 없어. 상위 20%면 되거든요. 재테크는. 그게 좋은 거야, 재테크는. 1등 할 필요가 없어. 그냥 3등 해도 되고 5등 해도 돼. 돈만 벌면 되거든. 그죠? 그럼 봐봐요. 본인이 하루에 2시간씩 하루도 안 빼고 3년을 뭔가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탈일반인이 안 될까? 내가 예를 들어서 딱지치기를 하루에 2시간씩 3년 동안 매일 하는 거야. 네. 그럼 내가 딱지치기로 거의 일반인 랭킹 거의 탑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죽기 살기로 할 필요 없다니까요. 물론 열심히는 해야 돼. 근데 되게 웃긴 게 반짝 팍 불꽃처럼 타올라가지고 막 하루에 잠 3시간, 4시간 자가면서 6개월, 1년 하는 거랑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빠짐없이 3년 동안 하는 거랑 후자가 훨씬 어려워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재테크로 상위 20%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테크로 상위 20%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산으로 상위 20%, 10%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해보면 안 될까? 그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막 답이 없다. 나 여기서 이렇게 이거 깡촌에서 짱 박혀가지고 40, 50만 되면 폭삭 늙는 우리 선배들 보면서 나 저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될 필요 없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사실 없잖아, 이런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죠? 네.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네. 저는 프로클님한테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 우리 방송을 보는 20대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부동산 투자 강의 듣거나 막 이렇게 하고 싶으면 네. 월급쟁이 부자들 와서 얼굴 보게 되면 저 그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맞죠?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힘내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되십시오. 네.